이번 시간은 우리가 2차 방정식과 근의 분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따지면 고1 때 배우는 수학 상의 내용이지만 수학 2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1이던 고2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 내용은 뭐다?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근의 분리.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근의 분리에 대해선 이번 강의 때 근의 분리 1이라고 수업을 하고 또 다음 강의 땐 근의 분리 2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fx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근의 분리 1에서 배우는 거는 이런 알파와 베타, 이 근이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암기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럼 당연히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양수와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가 뭐 됩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그 녀석이 뭐 된다? 양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수와 양수를 뭐합니까? 곱합니다. 그럼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인데 그 녀석도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번에는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실수란 얘기죠.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왜냐면 여기서 두 근이라는 거는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실수하시면 안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다가 됩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또 뭘 기억하시냐면은 이번엔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인데 음수 두 개를 곱해 볼게요. 그럼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일단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는데 얘가 뭐 되겠습니까?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은 어떻습니까?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무조건 실근인데 이 두 개 실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가끔 문제에서 실근이 두 개다, 두 실근이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우린 가끔 학생들이 실근이 두 개네? 그럼 그 두 개가 왠지 다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실근이란 말을 보게 되면은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인 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 두 근이
반대 부호이다. 그럼 두근이 반대 부호라는 건 당연히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좀 전에는 양수와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다.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음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랬는데 더 특별한 뭔가의 조건을 제시해주지 않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와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인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그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음수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위에서는 판별식을 썼는데 이번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쓴다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겠지만 굳이 불필요한 걸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방금 우리가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음수였죠. 그럼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공식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C가 음수면 AC도 반대부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AC가 음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AC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이마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자동으로 양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수를 더했으니까 뭐가 된다? 판별식이 자동으로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조건 안에 자동으로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엔 4번을 봅시다. 4번은 두근이 반대 부호인데 추가적으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이 좀 길죠? 다시 한번 두근이 서로 반대부호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양수가 졸라 양수인 거고 음수는 쬐끔 음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양근의 절대값이 크니까 양수는 플러스 100 음수는 조금 음수니까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된다? 두 개를 더했는데 엄청나게 큰 양수와 쬐끔 음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고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사실에는 판별식이 양수라는 사실이 생략되어 숨어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시죠? 이번엔 5번째 내용을 정리합시다. 5번째 뭡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근이 반대 부호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 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양수는 조금 양수 뭐 플러스 2 음수는 엄청나게 졸라 음수여서 마이너스 200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두근을 더하면 음수 이번 또 양수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음수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5가지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번엔 6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냐면은
한 근이 0이다. 이거를 정리할게요. 그럼 7번을 미리 내용을 써보면 이번엔 한 근만 0이다. 그럼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두 개를 비교한다라면 한 근이 0이다라는 거는 다른 근이 뭐가 됩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 근만 0이라는 건 다른 근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0은 안 되겠죠. 그럼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한 근이 0인 건 다른 근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가 없고, 대신 알파 베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0이 되는 거였고,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0 됐다라는 건 분자인 C가 0이 된 거고, C가 0 되면 이만큼이 0 되면서 결국 B제곱만 남게 되고, 그럼 실수의 제곱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알파 베타가 0이란 사실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엔 7번째 봅시다. 한 근만 0이라는 건 다른 근은 절대로 0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0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했다라면 얘는 뭐가 됩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니까 두 개를 곱하면 0 되고, 자동으로 여기에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1, 고2 학생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복습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